정주 연출한 이순입니다. 좀 놀라지 않으셨나요? 저는 그 감독님 성함과 영화를 보고 처음에 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편견이겠죠. 재밌게 보셨어요? 제가 한국 영화들 집의를 지금 계속 하면서 18개 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작품들을 보다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저한테는 좀 그런 편이라서. 근데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여기 집의 시간이 한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많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, 간단한 질문 하나만 감독님께 드리고요. 여러분들이 곧바로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화는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중심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굉장히 성장 영화처럼 풀어가다가 중간에 이 여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,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TV 뉴스나 이제 이런 데서 사회적 이슈를 굉장히 익숙하게 봐왔던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을 떠올리게 되는데, 그런 문제를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잘 풀어내신 것 같아요. 어떤 마음으로 이 영화를 기획을 하게 되셨으면, 그러니까 구상 단계, 그리고 영화를 찍으시면서 혹은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선택지들이 또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, 그런 과정의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. 네, 우선 굉장히 예전에 이 사건을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되고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요. 그게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도 쉽게 그렇게 잊혀지지 않고 또 다른 사건들을 상기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당시만 해도 뭐 영화로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단지 그 사건 자체로만 분노를 했었는데요.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좀 많이 흐르고 난 뒤에 반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. 내가 분노하는 것이 진정 분노하는 것인가. 만약에 그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 친구들이 제 주변으로 왔을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분노했던 그 감정만큼 비례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, 내가 표피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구나. 단지 어떤 가십거리, 수없이 인터넷에 쏟아지는 어떤 사건들 중에 하나로만 봤던 것이 아닌가. 그때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사건을 고려했던 것 같고요. 그때가 이제 처음 글을 쓰기에 시작한 계기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. 특이한 것이 보통 이제 물론 남자 감독님들이 이런 사건을 자주 다루세요. 단편 영화들 심사를 하다 보면. 그런데 이 영화의 가장 좋았던 점은 그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이 여자 아이의 그 심리를 굉장히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, 또 제가 또 편견인데요. 그런 과정이 어렵진 않으셨어요. 그러니까 그냥 저 사건을 사건으로 다루면 가해자 있고 피해자 있고 이런 식으로 다루면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, 이 내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. 감수성이 원래 좀 그러신가요? 섬세하신가요? 처음에는 단지 사건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렇게만 그 정도까지만 하려고 했었습니다. 영화로 하고 싶은 욕심도 없었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. 그거는 이제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불편한 이야기고 그걸 연출하는 사람도 굉장히 간접경이라 할까요? 내 옆에 누군가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나는 계속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게
되면서 또 하나의 이유가 너무나 유사한 영화들이 많았고 이 이야기를 굳이 나도 똑같이 힘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가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또 누군가의 좀 사지로 내몰리고 있을 아이들 또 다른 공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질문을 일단 좀 받아볼게요. 궁금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. 예, 여기 앞에. 고요.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목이 한 공주잖아요. 그런데 그 친구의 이름을 한 공주라고 지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.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쓰면서 공주가 거의 99%를 나옵니다. 내신 나오게 되는데요. 이전부터 인물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인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. 이 시나리오를 쓰고 나서 이거는 이 친구의 이름이 제목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공주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제 주변에 공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 예명인데요. 공주, 저 어릴 때는 제 사촌 누나 이름이 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공주인 줄 알았거든요. 여성분은 공주 엄마 줄 알고 그게 굉장히 저에게 남아있었던 생각이었고 그리고 공주라 하면 사실 대우받는 이름이잖아요. 근데 오히려 외면 나의 잘못당한데 불구하고 외면 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러니함 때문에 이름을 공주라고 지었습니다. 네, 또 질문 저기 뒤에 여자분. 잘 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? 아무튼 좀 되게 미묘한 감정으로 봤는데요. 실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뉴스를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. 그럼 실제로 있었던 솔직히 좀 몇 년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솔직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 시나리오는 전부 다 감독님의 그런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건가요? 아니면 다른 어떠한 걸 통해가지고 좀 더 선도적으로 이렇게 얻으신 건가요? 인터뷰는 하지 못했고요. 노력은 했으나 그런데 이걸 쓸 수 있었던 그리고 쓰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인데요. 공주가 주인공이지만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공주가 인천으로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 조사는 하지만 그 외적인 것들은 공주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가 공주에게 미치는 현재에 미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많은 부분이 픽션으로 그렇게 그려지게 됐습니다. 예, 또 질문 받겠습니다. 여기 앞에 남자분 하시고 그 뒤에 분 하시고. 영화 되게 잘 봤고 보면은 영화 전체적으로 플래시백이라고 해야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약간 섞여 있는데 처음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편집 단계에서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. 또 하나는 마지막에 수영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오면서 공주가 수영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장면인데 뭔가 아예 뭐 빠진다거나 빠져나온다거나 하는 확실한 결말 없이 중간에 그냥 끊으신 이유가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. 시나리오에 충실하게 작업을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엔드는 제가 핑계대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한계,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,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예산적인 부분 그런 데 있어서는 지금 최선의 선택으로 찍은 거고요. 그리고 엔드 장면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
그 공주가 살아있다 그리고 헤엄쳐서 나온다라는 걸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. 근데 이제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더 나는 개인의 감상으로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다,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아까 그 뒤에 분. 네, 저 우선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.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줘서 감사하고, 저도 똑같이 영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고3 학생이지만 좀 사실 시간대가 맞아서 그냥 보게 됐거든요, 영화를.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 감성과 잘 맞는 영화인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좀 더 다루고 싶은 주제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미래의 계획은요? 앞으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거나 좀 더 영화에 담고 싶은 메시지라든가. 아, 항공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예, 죄송합니다. 당분간은 이 GV 자리에서 좀 웃으면서 저 GV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상을 할 것 같고요. 저에게는 이 영화가 그 뭐라 그럴까요? 좀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깊게 들어왔다가 이제 내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. 그리고 앞으로 공주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. 감독님이 워낙 차분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5번째 질문인데 가장 여기가 친착해요. 전체 분위기, 관객 분들도. 예, 또 질문 받겠습니다. 예, 여기 이쪽 남자분 두 분. 저는 보면서 감독님은 그 안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제 부모들에 대한 게 오히려 적반하장 식의 공주를 몰아세우고 그런 공주가 그렇게 사과받지를 못하고 도망친다는 그런 면들에서 너무 약간 그 감독님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게 너무 염세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몇몇 마지막 엔딩을 가실 때도 몇몇 그런 장면들을 그냥 메시지적으로 넣으신 것 같은데, 근데 그거 하나에 또 궁금한 게 또 공주는 그 은이라는 친구에서 어떤 정화 작용을 받고 어떤 힐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, 그러면 감독님이 바라보는 어떤 사회관이나 인간관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질문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. 저도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. 그럼 그러니까 그 질문 약간 바꿔보면 그 거기 가해자의 학부모들이 전부 다 굉장히 악마처럼 나오잖아요. 네, 그러니까 그 집단을 그렇게 묘사를 하신. 그 편집하면서 저희 편집 기사님이 그 장면을 하시면서 보고 이제 편집 기사님이 엄마거든요. 이제 애가 둘인 엄마인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자, 부모가 뭐길래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게 그런 거 아닐까요?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성과 기본적인 도덕적인 윤리까지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아마 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닐까. 그걸 제가 대변한다든지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. 네. 아까 그 옆에 분 손 드신 분. 예. 영화를 되게 잘 봤는데요. 영화를 보라고 합장단에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어떻게 선정하시게 됐는지나 좀 다른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.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면 가해자 부분에서 계속 당하고 있는
남학생이 있는데 그 남학생은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. 노래는 공주가 기타 치면서 영어로 부르는 노래는 저 작곡을 한 거고요. 그 뒤에 아카펠라로 나오는 노래는 차오 벨라 차오라는 실제 있는 그 곡입니다. 그리고 그 이전에 원래 알고 있었던 곡인데 라디오에서 이제 그 아카펠라 그룹이 노래하는 걸 듣고 그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 곡을 한번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 공주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 음악이 필요해서 그 음악을 쓰게 된 거고요.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약한 거죠. 예, 어떤 그 폭력이 어떻게 보면 많이 노출이 되어서 동현 역시도 자신의 그 중심적인 그 자존감 같은 게 충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그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담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, 또 질문하실 분이요. 예. 일단 데뷔하신 거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되게 영화를 보면서 좀 감정적으로 과잉된 장면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장면들이 많았다고 느꼈습니다.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장편 영화로서 이제 약간 보험같이 이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냥 좀 더 그쪽 가해자 입장을 좀 더 비판하려고 일부러 직접적으로 넣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.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그 감독님 단편 적외사가 보고 이제 영화제에서 봤었는데 이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지금 제가 영화 학도가 된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감독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아, 적외사가 그 감독님이시구나. 네. 제가 그 감독님 이름하고 그 영화 매치를 되게 못하는 편인데요. 아, 그러시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개개인들마다 연출하는 사람들마다 그게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잉인지 아닌지 그 기준점이 다 개개인들마다 다른 것 같고 제가 연출하는 한공주 안에서의 가장 적정선까지의 그 감정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걸 어떤 왜 보험이란 단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, 그 과정 안에서의 조율을 해서 만들어낸 감정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거는 그 관객분이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. 예. 네, 또 질문을 받을까요? 마지막 질문. 지금 시간 어느 정도 남았죠? 거의 마무리해야 될. 죄송합니다. 아까 질문 같이 해드려야 됐었는데, 네.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이거는 있는 사실에 대해서 영화를 만든 거잖아요. 그럼 이게 나중에 다시 스크린을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어떻게 봤을 때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화화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. 네. 엄청 부담스럽죠. 예, 엄청 부담스럽고 그거는 그 영화를 지금이 아니라 영화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고민했던 거는 내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였던 것 같습니다. 그걸 명확하게 생각하고 잡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분명 어떤 일부분에서는
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에서 부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는 그 부담이라는 거는 의도가 왜곡될 수도 있고 영화가 공개되면 영화는 이제 관객분들의 것이니까요.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부담을 영화를 처음 준비할 때 제가 작은 확신을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게 제 입이 아니라 영화를 보시고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의 눈과 마음이 좀 더 좋은 의도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작은 혼자만의 자신감 같은 거 가지고서 영화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예, 아까 여기 밑에 분 어디 지금 손 치웠다 마지막 질문을 할까요? 요 저는 그냥 사소한 궁금증 하나인데요. 극 중에서 공주가 엄마를 찾아가잖아요. 거기서 엄마와 결혼한 남자의 병원에서 입술을 물어뜯고 오잖아요. 거기서 왜 하필 입술을 물어뜯고 왔는지가 정말 궁금했고요.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찍다 보면 피해자의 입장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보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 영화는 이제 피해자가 사후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 어머니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감정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, 관객하고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,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밝은 영화 찍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. 네, 잘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밝은 영화 찍고 싶은 건 제 이제 희망사항인 거고요. 공주가 이 영화에서 제가 빼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복수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공주가 엄마를 만나서 그런 사건을 겪고서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마 같은 성을 가진 엄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고 어떻게 보면 공주만의 작은 소심한 복수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복수라기보다는 알아달라는 거죠. 17세 소녀가 나이가 있는 사람의 입술을, 그것도 엄마의 남자를 키스와 같은 입술을 깨문다라는 게 내가 어떤 일이 나한테 있었는지에 대해서 엄마가 스스로 알아봐라는 어떤 공주의 작은 한병 같은 걸로 그 장면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. 네,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쭙고 할게요. 황공주 역을 맡은 배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연기를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영화의 99%를 계속 나오시는데 힘든 연기였고 그분을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그 배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주셨어요. 간단하게. 오디션 보고 있습니다. 어디서, 그러니까 그냥 원래 제가 어디서 보파론 다른 영화에도 활동을 하셨던 배우죠? 네. 그 써니의 폰드걸 였습니다. 저희가 제가 이전부터 좀 알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화에서 봤던 인물이었고 이 영화 준비하면서 이제 오디션 자료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게 있었습니다. 거기에 이제 그 배우가 있었고 연기하는 걸 보고서 이제 미팅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캐스팅을 됐습니다. 지금도 뭐 훌륭하시지만 굉장히 앞으로 잠재력이 많은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감독님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계획이나 관객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. 오늘 제가 한 5년만 아까 적외사가 말씀해 주셨는데 적외사가 이후 한 5년 만에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첫 상영을 하고 GV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롭고
이 영화가 완성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신기합니다. 저희는. 예. 그리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예. 감사드리고요. 이 촬영이 한 번 더 있죠. 네,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오늘 감사드립니다.